반갑습니다. 커피 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알더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왜 차나 커피를 마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아재는 바리스타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는 무척 잘 알고 있지만은 차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차에 대한 이야기와 차와 커피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잎을 말린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 후 그 물을 마시는 차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최초로 차를 발견해서 마신 사람이 신농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명의였던 편작의 무덤에서 차 나무가 자라났다는 설과 보리달마의 눈꺼풀로부터 차 나무가 시작됐다는 설 등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차나무에 대한 기원은 중국의 운남이나 히말라야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진나라 시대에 쓴바기차, 즉 쓴차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차를 도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하지만은 현재는 차라고 씁니다. 당나라의 문인이었던 유구에 의해 차를 마시는 방법이 집대성되어 차가 다른 음식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문화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삼국시대에 차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점차 유행하였으며, 위진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차를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당나라 때는 차를 끓여 마셨는데, 송나라로 넘어오면서 차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끓는 물을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으로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차도 다양한 종류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차를 처음 시작된 지역도 물에 석회가 많아 직접적인 음용이 어렵기 때문에 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데, 차를 넣어서 끓인 물은 음용에 무척 수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만 끓여 마시는 경우에 물 비린내라는 특유한 냄새가 나는데, 차를 넣어 끓인 물은 향으로 인해 이런 냄새가 줄어듭니다. 비슷한 이유로 서양에서도 물을 끓여 마시기 위해 홍차나 커피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 80년대 수돗물을 끓여 마시면서 특유의 물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태운 보리를 넣은 보리차를 음용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차는 가공 형태에 따라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와 흑차로 분류가 됩니다. 차를 제조하는 과정은 살청, 유념, 건조, 위조, 민항, 발효, 악태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들어지는 차에 따라서 사용되는 과정이 있고 사용되지 않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살청이라는 것은 잎의 효소 활동을 억제하여 발효를 막는 과정입니다. 주로 높은 열을 이용하여 찻잎 속에 있는 단백질 효소를 파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 과정을 덕금이라고 부릅니다. 유념이라는 과정은 찻잎을 반복적으로 비비는 과정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 찻잎 표면에 세포 조직에 적당한 생채계를 내어 물에 잘 우려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유념 과정을 통해 찻잎의 겉과 속의 수분 함량을 일정하게 제거하며 원하는 찻잎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건조 과정은 보존을 위해 찻잎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녹차의 경우에는 이 세 과정, 살청, 유념, 건조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위조라는 과정은 찻잎을 시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녹차는 이 위조라는 과정이 없지만은 다른 차들은 대부분 위조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위조란 체역, 즉 찻잎을 따서 살청하기 전에 그늘에 찻잎을 얇게 퍼서 2-3시간 정도 말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민황은 살청 과정을 마친 찻잎을 바닥에 고르게 펴놓고 젖은 천으로 덮은 채 4에서 10시간 정도를 둡니다. 그러면은 수증기에 의해서 찻잎이 데워지며 약한 발효 과정이 진행되어 황차만의 독특한 방향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백차나 청차 그리고 홍차는 위조 시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차의 경우에는 12시간에서 24시간의 긴 위조 시간을 가집니다. 위조 과정에서 찻잎에 일어나는 변화를 발효라고 하는데,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는 발효와 달리 찻잎에 포함된 효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화 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발효보다 효소에 의한 산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단어지만은 발효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이차로 많이 알려진 흑차의 경우에는 악태라는 후 발효 과정을 통해 차가 완성이 됩니다. 악태라는 과정은 가공된 차를 수증기로 찐 후에 켜켜이 쌓아 올려 미생물의 발효를 유도를 합니다. 악태 공정에서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흑차의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됩니다. 흑차의 경우 다른 차에 비해서 더 많은 공정과 기간으로 인해 다른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유통이 됩니다. 커피도 차와 같이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 매우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차와 커피는 비슷한 듯 하면서 아주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발점을 보면은 차는 동양이라고 볼 수 있고 커피는 서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커피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서양이라보다 중동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출발점에서 차는 동양, 커피는 서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전설에서도 커피의 경우 염소를 모는 칼디라는 목동에 의해, 그리고 차는 농사를 시작한 신농에 의해 각각 발견되었으며, 커피는 염소가 커피 열매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차는 신농이 나무 밑에서 물을 끓이다가 우연히 찻잎이 들어가면서 그 향기와 맛을 알게 되어 시작을 하였습니다. 커피는 중세 수도승들이 잠을 쫓기 위해 애용한 것과 차는 동양의 선승들이 수도를 위해 즐겨 마셨다는 이야기는 매우 비슷합니다. 커피는 커피나무의 열매를 사용하지만은 차는 차나무의 잎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의 경우 생긴 모양이 사람의 뇌처럼 둥글고 좌우로 갈라져 있는데 커피의 씨앗을 먹으면 뇌가 작용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커피는 피곤할 때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하고 몸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찻잎은 햇빛과 공기 중에 에너지를 모아 아래에 내려주고 자기의 역할을 마치면 낙엽이 되어 떨어져 다시 자신을 위해 희생하듯이 차를 마시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리하여 마음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씨앗은 양의 기운을, 잎은 음의 기운을 갖는데 양기의 커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에 추운 날 야외에서 마시는 게 좋은 반면 차는 음의 기운으로 몸을 서늘하게 하여 미열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커피는 비즈니스의 분위기가 크고 차는 여유로움과 자신의 시간을 갖는 분위기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나 커피는 다이어트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활동을 위해 에너지원을 꾸준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나 커피를 중간중간 마셔줌으로 인해 음식물의 과섭취를 일부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를 진행하는 상담 같은 경우에 차나 커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차나 커피 대신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위해 몸의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 결과 내려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커피를 마시는 경우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집중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담이나 대화에서 커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종교 활동에서 차나 커피와 같은 음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